시작할게요. 자, 가정법 과거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자,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다라고 얘기했지만, 가정법 시제는 주절에 앞선다라고 했을 때, 가정법이라고 쌤이 표현한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이라고 했죠? 누가 이끄는 저를 가정법이라고 했어요? if절이 이끄는 시제가 가정법 시제이다. 알겠지? 그래서 if절이 이끄는 것이 주절에 앞서는 것을 가정법의 시제는 주절에 앞선다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 그래서 if의 생략까지 쌤이 지난 시간에 모두 얘기했었던 것 같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넘겨볼 거예요. 다음 장으로 넘겨봤을 때 다다음 장이네. 양률님.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한번 해보겠다.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완료 그냥 과거 완료가 아니고 가정법 과거 완료 차례였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나 과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요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가정법 시제는 주절에 앞선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주절 기준으로 시제를 판단해보자라는 건데 쌤이 조동사 과거형이 시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양률이? 아니라고 했어요. 뭘로 표현한다? 뒤에 있는 동사 원형이냐 아니면 have pp냐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어. 왜 그러냐 하면 이 동사 원형이라고 한 친구는 원형 부정사라는 준동사였기 때문이다. 김규영 기억나십니까?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 조동사 과거형이 있다고 해서 이 친구로 판단할 게 아니라 얘가 시제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준동사의 시제 표현은 have pp로 기준 시점보다 한 시점 앞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동사 대음에 have pp가 왔을 때 기준 시점, 지금 말하고 있는 기준 시점보다 한 시점 앞선 과거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이었어.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제를 판단할 때에는 주절 기준으로 판단해보라. 자, could have pp 이렇게 나와있지. 그럼 얘는 과거구나. 그럼 얘는 과거보다 앞선 과거 완료를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정법 if절에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사용하냐? 과거에 대한 반대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 완료의 쓰임은 항상 과거보다 앞선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과거에 대한 가정법, 현재에 대한 가정법보다 앞선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직설법으로 바꾸는 것들이 이제 중등부 빈출 문제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등부 빈출 문제.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 didn't leave, couldn't catch. 여기 could는 여기는 완전히 이제 동작에 대한 조동사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 그대로 들어오긴 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could가 실제 과거를 표현하거나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웬 재난 문자? 재난 문자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거 수업하다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막 흔들리는 거야. 제주도에서. 그러고 나서 뭐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재난 문자 올리더라고요. 제주도 지진 발생. 이 몸으로 못 느끼고 얘가 막 흔들렸어. 너무 무서웠지. 자, if의 생략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if 생략했을 때 동사를 앞으로 뺀다라는 건데 자, 요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have pp에서 have pp라는 완료 시제에서 이 have는 조동사에 해당을 할 거야. 조동사에 해당할 거야. 그래서 if절이 생략이 됐을 때
동사나 조동사를 앞으로 빼서 도치를 발생시킨다. 도치를 발생시킨다. 라는 건데 이것이 가정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좀 지금 세뇌의 작업이야. 가정법의 판단은 주절로 하시면 돼요. 알겠지? 이렇게 쓰였는데 이렇게 쓰였는데 if절이 생략된 건가? 여기서부터 고민하지 마시고 뒤에 봐. 뒤에 누가 봐도 가정법 얘기하고 있지? 주절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주절로 가정법을 판단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언제 써먹을 수 있냐면 뒤에 특수가정법이 있는데 without 가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쓸 때 가정법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들은 조동사의 과거형으로부터 우리는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규환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if절의 생략도 과거 완료도 똑같이 한다고 이 정도로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처음에 동사를 과거 동사를 앞으로 뺐던 것처럼 여기서도 조동사인 헤드 앞으로 빼면 된다. 이 느낌. 알겠지? 자, 혼합가정법이다라고 했는데 혼합가정법은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데 혼합가정법은 여기다 적어보자. 자, 어법 문제로는 자주 출제되지 않고요. 해석에 유의하자. 해석에 유의. 해석에 유의. 자, 과거에 발생했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라고 되어 있는데 혼합가정법이라는 것은 앞에 가로쳐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시제 혼합됐다는 거. 시제가 혼합됐다. 양유림 적으세요. 시제. 누구 생각하나? 자, 그래서 if 주어 헤드 과거분사 PP 얘는 지금 과거 시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혼합가정법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를테면 요런 후회와 같은 것이지. 요런 후회와 같은 것인데 쌤이 이제 안산에서 10살까지 살다가 그때 약간 좀 날씬했었어요. 10살 때. 그런데 이제 제주도로 이제 할머니 댁으로 갔어. 근데 엄마 아빠는 바빠서 제주시로 이사 갔어. 일하러. 나 할머니랑 있는 거. 나 장손이. 할머니가 이제 밥을 5끼를 줘. 그럼 밥만 먹으면 이쁘대. 그래서 계속 먹었어요. 계속 먹었더니 이제 한 20kg인가 쪘어. 쌤의 충격이 뭐였냐면 그냥 할머니랑 산지 한 6개월도 안 돼서 밥만 열심히 먹었어. 그리고 씻으러 들어갔는데 몸이 이상해진 거야. 살쪄가지고. 그때 그 충격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러고 났는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 이 비만했을 때 문제는 이제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성조숙증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게 그거 뭐냐면 보통 2차 성징은 뭐 중학교 때 온다.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럼 초등학교 4학년 때 왔어. 그럼 그때부터 키가 이제 약 50cm를 컸거든요. 그런데 50cm 크고 보니까 몇이에요? 167에서 끝났어요. 내가 그때 할머니와 같이 5끼를 먹지 않았다. 나는 170이라도 넘었을 텐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혼합가정법은 과거에 그렇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될 수 있었다와 같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때 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통 주절에 현재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너무 가슴이 아파보여. 그래서 쌤 친척들 신씨 집안 다 187, 8이야. 나만 167이야. 그래서 맨날 애들 인원 이렇게 와가지고 형 뭐해? 정말 죽이고 싶지 않을 수 없죠. 자, 이랬을 때도 역시나 직설법으로 바꿀 때 여기 과거 시제 써주시고 이렇게 현재 시제 써주시면 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혼합가정법을 실제로 문법 문제로 낸다. 그러면 내신 시험에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면 쌤들이 얘기해 줬거든.
옛날에 이 주인공은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이런 후회를 하고 있단다 라고 설명해 주실 거예요. 명작하세요 라고 했을 때 혼합가정법 사용해야 되고, 혹은 고등부 이제 서술형에 이렇게 나와요. 혼합가정법을 사용할 것. 그러면 앞에 이프절에 헤드 PP 쓰고 주절에 현재 시에 쓰면 되겠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as if 가정법, IUC 가정법 말하고 있는데, 자, as if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if, as though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김규원? 처음 봤어요? 멋있죠? 자, 장예준 얘기하거나 무슨 뜻이지?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 또 실제로는 아닌데 그런 척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친구가 뭐냐면 이 even 친구예요. even if, even though 얘는 비록 뭐뭐이지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f랑 though로 구분할 게 아니라 as냐 even이냐로 구분하셔야 된다. 오케이? 왜냐하면 쌤이 작년에 중3 친구한테 야, even if가 뭐예요? 만약이지라. 그럼 바로 틀리는 거예요. 알겠지? 구분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주어, as if도 주어 동사의 과거형의 형태를 가지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의미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얘도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도 있어요. 그럼 시제 감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거든. 그런데 이제 as if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서의 우리가 시제를 주의해줘야 될 건 뭐냐면 이 as if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할게요. 밑줄 주절의 시점과 반대다. 주절의 시점과 반대다.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절이 현재 시제였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가 사용해요. 알겠어? 그러니까 as if도 주절의 현재 시제를 썼다라고 하면 as if가 가정법 과거면 그때 시제를 일치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과거형을 얘기하고 있는 그 사이에 그 이제 간접화법으로 대절 가져온 다음에 if AB 구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 시제가 과거예요. 근데 여기 if절 시제가 과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과거보다 앞선 그 과거를 말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둘이 시제를 일치시키겠다라는 말로 사용될 수 있어요. 너 무슨 말인지 알겠어? 태훈이 안 되는 눈치인데. 이를테면 난 말했어요. 아까 쌤이 말했던 그 말. 내가 덜 먹었다면 난 더 키 컸을 텐데 라고 얘기했을 때 요 가정법 과거 여기 과거 시제인데 어떻게 여기 현재 시제를 쓰나요? 이게 아니고 이 둘이 시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과거형을 썼다라는 말.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if절의 시제는 그 주절의 과거에 맞춰서 지금 가져가고 있다. 요 정도 느낌으로 봐주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고등부 때 아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as if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주절의 시제에 맞춘다. 이를테면 he
자, 그는 매우 오만했다. 마치 그가 스타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이 if절의 시제를 이렇게 had been을 쓰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 주절의 시제가 일치됐다라는 말. 이 가정법 과거의 형태는 알겠지? 가정법 과거의 형태는 주절의 시제와 일치시키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웬만한 문장들이 앞에 주절이 과거형을 쓰더라도 as if절도 과거형을 쓰고 있다. 오케이? 그 말을 얘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주절에 상관없이 were 쓰는 것이 원칙이나 구어체에서는 was를 쓰기도 한다. 구어체라고 하는 말을 문법에 구애받지 않는다. 말할 때 우리 문법 지키면서 말하지 않죠? She talks as if she were a teacher. 선생님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 as if의 시제 어떻게 판단할 것이다? 그 지금 현재 순간인지 과거의 순간인지. 오케이? 만약에 여기다가 as if라고 she had been a teacher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과거의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말했다라는 거, 말하고 있다라는 거. 이 느낌. 뭔 느낌인지 알겠죠? 과거의 선생님하고 퇴사한 것이냐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예문들을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되고,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야? 앞선 시제다. 이제 뭔 느낌인지 알겠지? as if는 앞선 시제다. 자, 그런데 가끔 아주 매우 드물게 레얼리 때때로 sometimes occasionally 가끔씩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뭐지?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기 책에 안 나와 있어. 지금 시제가 어떻게 돼 있죠? 현재 시제로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것은 뜻은 마치 이거인 것처럼인데 느낌이 이거예요. 정말로 그런가 봐.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as if 과거 완료로 쓰면 아닌 척 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she didn't로 썼다라고 하면은 나 모르는 척 하고 있어. 마치 나를 모르는 것처럼 인사 안 해. 인데 요거는 정말로 못 알아보는 것처럼 인사하네. 요 정도 느낌. 알겠지? 쌤이 뭐 이제 반삭과를 하고 갑자기 이제 라페스타를 갔는데 너네를 마주쳤어요. 못 알아봐서 인사 안 했어요. 와 같은 느낌. 오케이? 얘는 알아봤는데 학원 바뀌니까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 정도 느낌입니다. 요런 문장이 가끔 나오거든? 근데 이거 가지고는 지금 봐봐. 교재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어법으로 물어보지는 않을 거다. 다만 독해 지문에 뜨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실제로 모의고사 몇 번 우리 교과서에서도 한번 나왔거든. 그 말은 뭐냐면 요 정도 어감이 있을 수 있음. 요 정도만 구분해주자. 알겠죠? 그래서 as if 현재 시제 쓰면 정말로 모르는 것처럼. 오케이? 과거 형태를 쓰면 주절과 시제 일치하는 것. 과거 완료를 쓰면 주절보다 앞서는 것. 오케이? 자, 그리고 똑같은 말 이제 여기서도 She talks as if he had finished the work by himself. 혼자서 마치 옛날에 그 일을 끝낸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다. 오케이?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지. 뭐 군대 가면 지가 혼자서 에이스였던 척 말하고 있죠. 제일 힘들었던 척.
그래서 쌤은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해. 쌤은 진짜 재밌었거든. 근데 꼭 가면은 뭐 훈련을 받았네. 총을 몇 번. 에이구. SF 주어 동사 여기 나와 있네. 상황이 사실이라면 현재를 나타내기 위해 현재 시제를 쓴다. 자, IUC 가정법 과거인데 IUC는 그 뭐니? 얘도 이제 주절의 동사를 요거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기준. 오케이. 자, 여기서 IUC 들어갔을 때 여기 사실 뭐 대절 생략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는데 요 종속절이잖아. 그래서 종속절 시제이기 때문에 주절에 있는 위시에 그 시제에 따라 주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어? 종속절에서 B는 주어에 상관없이 이렇게 쓰는 것처럼 종속절에서 가정법 과거를 쓰면 지금 위시에 대한 가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위시가 현재면 현재에 대한 가정이다. 과거 얘가 이제 그 과거형으로 쓰면 과거에 대한 가정이다인데 그 시제 따라가기는 as if처럼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as if처럼 생각하라. 여기도 봐봐. IUC 가정법 과거라고 했을 때 과거에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거지. 쌤이 생각하기 I wish 제주로 이사 가지 않았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한 요 정도 있었을 텐데 요 정도 말인 거예요. 김규현 이해되나? 그리고 내가 지금 제주로 이사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제주 이사 안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요 정도 의미인데 나는 꿈꿨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이때 시제랑 일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as if처럼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해되니? 그래서 종속절의 시제는 주절에 따라서 시제 일치를 하면 과거형 쓰세요. 시제가 헤드 PP 되면 앞선 시제예요. 마치 준동사의 시제처럼. 준동사 원형을 썼어요. 시제가 일치되고 있어요. 준동사 헤드 PP를 썼어요. 시제가 앞섰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as if처럼 준동사처럼 과거 완료 썼어요. 시제를 일치시켰어요. 죄송해요. 과거형을 썼어요. 시제를 일치시켰어요. 과거 완료를 썼어요. 시제가 앞섰어요. 이해되셨나?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준 잡을 수 있겠어요? 고등부 가도 기억할 수 있겠어? 기억할 수 있겠어? 네. 여기도 직설법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 알겠지? 직설법은 중등부까지는 낸다. 알겠죠? 다음을 직설법으로 제대로 바꿔보세요 라는 거 고등부 때 만약 냈어. 그 쌤이 일하기 싫은 거야. 내면 안 돼. 알겠지? 자, 여기 it's time 가정법 이런 거 돼 있는데 딱히 뭐 볼 것은 없습니다.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야. 알겠지? it's time 가정법은 뭐 해야 될 타임이다 라는 것으로 일단 얘는 사실 하나의 어구로서 얘는 해석의 영역으로 봐주시면 돼요. 해석의 영역. 즉 차라리 암기하는 것이 편하다. 이 원리를 따지는 것보다. 알겠죠? 암기하는 것이 더 편하다. It's time you went to bed. 네가 갔어야 될 시간이야. 직역해도 너네 해석할 수 있죠 이거. 가정법이지만 직역해도 웬만히 해결이 된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 투부정사랑 차이 뭐였어요? 여기 과거 시제 써서 가정법이에요. 투부정사 원형 써서 시제 일치시켰어요. 느낌 알지? 느낌이지. 아니 미안.
자, 이렇게 해서 자, without 가정법, 예, 특수 가정법 아까 쌤이 말했던 것, 규원이가 믿지 못했던 그 가정법입니다. 자, without 가정법은 고1 빈출 문제, 고1 빈출 문제. 자, without 가정법이라고 했을 때 뜻에 뭐가 없다면 뭐뭐 했을 것이다 라는 의미야. 오케이? 이게 없었더라면 뭐 했을 것이다 라는 건데, 이 without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뭐로 판단할 것이냐 이렇게 적어보세요. 주절로 가정법 판단하라. 주절로 가정법 판단하라. 주절로 가정법 판단하라. 그럼 3번 반복했습니다. 세뇌 작업이요, 세뇌. 주절로 가정법 판단하라. 자, without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는이라는 전치사로 쓰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정법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러나 주절이 가정법, 그러니까 조동사 과거형을 이끌고 있는 가정법이라면 그때는 without을 가정법으로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음? 그럼 여기 이 문장 한번 봐봐. 그러니까 without Miguel, we wouldn't know what to do now. 미겔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지 몰랐을 것이다. 주절 얘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알겠지? 저 would 보고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without 가정법의 맨 마지막에 나온 이유도 이제까지 써본 거 다 하겠다라는 거거든. 자, 보세요. 자, without 가정법, without 명사,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 이런 친구들 딱딱딱 오는데, 자, 그럼 부등부에서 어떤 문제를 내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문제로 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without 나오면 이거 한 세트로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한 세트로 암기하시면 되겠다. 자, for 다음엔 다 명사 들어가는 거야. 자, without 가정법입니다. if it weren't for, were나 for, but for입니다. 한 번에 암기해 주셔야 돼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장예준? 얼른 적어볼게요. 자, 요 4가지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된다. 원인나 for는 뭐예요? 라고 하면 if절 생략되면서 주어 동사 도치 이러는 것. 그리고 버프는 사실 요거를 원어민한테 말하면 막 빵 터진대. 옛날 말이라서. 우리말로 치면 자네 필기 좀 하시게. 뭐 이런 말 쓰나 우리? 뭐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얘는 좀 간단한 건 뭐냐? 여기 지금 부사 구가 시제를 가질 수 없는 단순 전치사구예요. 그래서 주절만 신경 써주시면 된다라는 게 좀 편리한 점이다. 알겠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without 버프 명사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됐다면 얘는 언제 사실에 대한 반대예요. 똑같이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가정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가정법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일반 가정법 가정법 시제는 주절에 앞선다. 가정법 시제는 주절에 앞서게 한다. 현재 시제면 가정법 시제 과거로 오세요. 가정법 과거 시제면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져오세요. 그리고 현재 시제인데 과거를 가정하는 혼합 가정법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수 가정법. 아까 as if랑 I wish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가정법 과거를 쓰겠습니다. 주절과 시제 일치했습니다. 과거 완료 쓰겠습니다. 주절보다 앞섰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without 가정법은
위드아웃 가정법은 단순 전치사고기 때문에 주절 기준으로 시제 판단하라.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기억하라. 알겠어요? 약간 저동고라면은 이제 without 가정법을 영작하세요. 이거 딱 던져주면서 지금 이거 8단어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돼. 7단어 쓰세요. 7단어 쓰세요. 그럼 if절 생략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의도하고 있는 거야. 고등부 갔을 때. 그래서 모든 표현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가정법에 대해서는 이 3가지 기억해 주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 특강 교재 진로는 끝나는데 특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단계편 언제 되는지 알고 있나? 우리 이제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끝나고 우리 빠빠이야. 이제 예비고 반으로 가실 겁니다. 오케이? 그 전에 좀 연습 좀 하고 가라. 알겠지? 그러면 숙제는 저 뒷부분 모두 마무리 해오는 거고, 쌤이 이렇게 시간이 남을까봐 하프 모의고사도 준비를 했는데, 뭐 출석판 혹시 가져온 사람 있어요? 미안. 자, 그러면 하프 모의고사 점수 파악 한번 해보고 잠깐 쉬었다가 하프 모의고사 진행하겠습니다. 채점들 다 하셨죠? 컴퓨터 몇 개? 3개. 틀렸어? 김규원 1개. 양유림 3개. 틀렸어? 오늘 단어 10이 뭐야? 장예준 4개. 단어 38 뭐예요? 스펠링 헷갈렸다고?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그거 좀 보란 말이야. 지덕체를 갖춰야 될 거 아니야. 좀 이르지만 잠깐 휴식하고 허프 모의고사 진행하겠습니다.